60이 넘으면 영어가 제일 하고 싶더라고요. 할 수 있어 그 나이에? 너무 늦은 거 아니야? 이렇게 모르죠. 제가 그래요. 세상 좀 만만하게 보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다 열심히 안 살아요. 근데 영어를 시작해서 하루 3일째 되는 날 안 했어. 7일째 되는 날 어쩌다 가끔 했고,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영어를 하기로 했는지도 까먹었어. 대부분 이래서 영어를 못 하는 거죠. 노하우가 뭐냐면요, 정말 싸고요, 매일 할 수 있어요. 안녕하세요 여러분, 저는 김미경입니다. 벌써 한 30년 정도 강의를 하고 있는데, 오늘 여기 지식인사이트 구독자 여러분 뵙게 돼서 너무 행복합니다. 당연히 어려워요. 단어 되게 열심히 외우고 문법 위주 공부했었죠, 대부분 다. 왜냐하면 우리는 영어를 말로 접근한 게 아니잖아요. 무조건 시험 보는 영어였어요. 시험. have pp 나오면 머리 돌아버리고, 가정법 나오면 죽을 거 같고, 말 한마디도 못하잖아요. 이거 길 물어보면 막 무섭고. 일본어나 중국어 그러면 한자 비슷하니까 연관이 있는데 완전 연관이 없는 단어이잖아요. 순서도 다르고. 나는을 I로 얘기하는 것부터 다 다른 거잖아요. 음식, 그럼 food. 단어 하나하나가 우리가 말하는 모든 단어를 다 외워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것이 말하는 방법도 다 다시 배워야 되는 것이고, 완전히 제로부터 시작을 해야 되는 게 영어잖아요. 어려울 수밖에 없어요, 영어는. 그거는 진짜 완전 해프닝이었어요. Nice to meet you. I'm MK Kim. My name is MK Kim. Thank you inviting me and to have this really great Korean subscriber. 그때가 벌써 4년이 됐네요. 영어 공부를 하고 있었는데, 펜스테이트 유니버시티의 샘 리처드 교수님이 BTS에 대해서 강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강의하는데 너무 내 스타일인 거예요, 그 교수님이. 마음에 드는 거예요, 그 교수님이. 그래서 이 교수님이 인터뷰를 한번 해보면 좋겠다라는 생각으로 교수님께 이메일을 딱 보냈더니 몇 시간 만에 다다닥 너무 좋다, 영상도 찍고 자기 인터뷰도 해라. 그리고 이제 간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 영어 배운 지 한 2년 정도밖에 안 됐을 때예요. 갑자기 강의를 하라면 20분 시간을 주는 거예요. 얼마나 길어, 20분. 정말 갑자기 머리가 하얗게 되면서 진짜 어땠는지 아세요? 다리가 덜덜덜 떨리고 손에서 막 땀이 잘잘잘 흐르고 너무 무서운 거야. 그리고 나가서 얘기한 거라니까요. 그게 그래갖고 막 문법도 틀리고 엉망진창인데, 나 몰라. 그래, 듣는 사람이 힘들 거야. 나는 괜찮아 막 쇠뇌해가면서, BTS 아는 사람, 뭐 이거 선물 줄게요, 뭐 한국말 할 줄 아는 사람. 나도 그 교수님처럼 강당을 막 뛰어다니면서 막 얘기했거든요. 무진장 떨리는 경험이었는데, 그때 이제 내가 그 학생들에게 얘기를 했어요. 이게 나의 첫 번째 영어 강의다, 태어나서. 그랬더니 그 20대 초반 학생들이 막 박수를 쳐주는 거예요. 막 어떤 친구는 막 눈물이 글썽하고. 저 나이 돼서 세컨 랭귀지를 공부하고, 저 나이 때도 꿈을 가지고 저렇게 해? 이제 그런 거에 되게 감동을 했던 것 같아요. 영어가 제일 하고 싶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취미로 뭔가를 한다기보다도 저는 영어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냐면, 제가 60이 넘으면 우리 아이들이 거의 다 이제 독립하고 다 크잖아요. 그러면 나는 20대 때 내가 꾸었던 꿈 중에 내가 정말 하고 싶었는데 못한 게 뭐지? 그게 바로 외국 나가서 공부하는 거예요. 되게 유학 가고 싶었는데 못 갔거든요. 시간이 없잖아요. 애들 키우고 막 일하고. 그래서 가장 적절한 나이가 딱 60 넘어서는 아무도 날 건드리지 않아. 애들이 밥을 달라겠어요. 그때 다 컸는데 내가 전화할까 봐 싫어요, 요새는. 그래갖고 정말 나에게 가장 자유롭고 가장 멋진 시간이 나이 60대에 오는구나. 이때 뭘 하지? 라고 생각하면 사람들은 제일 먼저 드는 생각, 할 수 있어 그 나이에? 뭐하러 해 그거를? 너무 늦은 거 아니야? 근데 우리 100살 살아요. 뭐 늦긴 뭘 늦어요. 저는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가장 적절한 때라고 생각해요. 그동안 아무리 유학 가고 싶어도 갈 수 없어서 무슨 45세 가요? 애들이 몇인데? 내가 할 수 있을 때가 제일 좋은 때잖아. 어차피 그 전에 할 수 없었잖아. 근데 할 수 있는 때도 나 스스로 넌 못해, 넌 늦었어, 적절한 때가 아니라고 내가 무시하면, 그럼 60에 적절하게 할 만한 게 뭐가 있어요? 그럼 뭐 쇼핑 가요? 그 쇼핑을 하루 종일 할 일은 아니잖아요. 그게 내 삶의 목적이 될 수는 없잖아요, 쇼핑이. 가끔 하는 거지. 여행도 24시간 목적이 될 수는 없다고 생각해요. 이거 하면서 여행을 해야 여행이 또 의미가 있는 거잖아요. 일하면서 휴식해야 휴식이 더 맛이 나는 거고. 그러니까 저는 나이 60 이후에 어떤 내 인생에 내적인 충만감이 있는 거 뭘 하면 좋을까 생각하다가 이제 나는 영어다. 재밌잖아요. 한국말로 강의하는 거보다 영어로 강의하면 또 얼마나 쫄겠어요, 내가. 대박 기회가 생깁니다. 어떤 기회가 생기냐면, 일단 설레인다는 기회가 생겨요. 설레임. 사람이 설레일 게 없어요. 맨날 똑같은 사람 만나고 맨날 똑같은 장소에서. 근데 외국어를 배우면 내가 단어 하나 알았다, 이 말 하나 할 수 있다, 내가 해냈다라는 설레임. 두 번째, 여행을 가게 되면요, 여행에 대한 설레임이 생겨요.
깃발 여행 가봐요. 계속 사람 깃발 쫓아다니는 거. 버스 타세요? 그럼 버스 타고. 내리세요? 그럼 내리고. 먹으세요? 그럼 먹고. 그거 말고 정말 왜 그런 거 있잖아요. 옛날에 그 30대 때 유럽에 여행을 가서 한 나이가 70이 훨씬 넘어 보이는 두 여자분이 카메라를 들고 포토그래퍼 같은 탁 옷을 입고 카메라로 사진을 찍으면서 여행 일기를 쓰면서 여행을 하더라고요. 언어가 되니까 그 현지 사람들과 얘기도 나누고 친하게 지내고. 얼마나 좋아 여러분. 정말로 60 이후에 여행작가 너무 하고 싶지 않아요? 언제 우리가 평생 그걸 할 수 있어요? 20살 이후에 애 키우느냐고 그 시간이 안 나잖아요. 나 스스로 내가 되고 싶은 사람이 될 수 있잖아 60에. 얼마나 설레요. 여행 설레이죠. 새로운 사람 만나는 거 설레이죠. 새로운 거 먹는 거 설레이죠. 그리고 나 혼자 다 기획해서 내가 가고 싶은 공간을 돌아다니는 이 자유가 얼마나 사람을 신나고 설레게 해요. 저는 정말 꼭 영어뿐만이 아니라 그 나라의 언어를 공부를 하게 되면 그 나라에 내가 속하면서 한 번도 보지 못했던 나의 새로운 모습을 보는 설레임. 이게 제일 설레일 것 같아요. 처음에 영어를 선생님 옆에서 배우는 시간은 30분에서 1시간이면 충분합니다. 원래 모든 어학은 선생님 옆에서 뭐 가르쳐 줄 게 뭐 그렇게 있겠어요. 이렇게 하라고 가르쳐 주면 내가 계속 연습을 해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거의 다 스스로 해내야 되는 거죠. 완벽한 독학은 있을 수 없죠. 멘토가 가르쳐 주긴 해야 되잖아요. 잘못된 걸 잡아주기도 해야 되고. 그러니까 선생님과 공부하는 건 10%고요. 90%가 다 독학인 거예요. 스스로 해나가야 되죠. 요새도 제가 이제 아침에 이제 일어나면 바로 그날 외워야 될 단어들과 내가 어제 공부했던 거 이렇게 다시 공부하거든요. 노하우가 뭐냐면요. 1. 강박을 가져야 돼요. 영어에 대해서. 강박이 뭐냐면 넷플릭스 볼 때 한국 드라마 안 본다. 무조건 영어로만 듣는다. 그리고 옆에는 단어 찾을 수 있는 거 옆에 둔다. 저는 아이패드로 보면서 단어 찾으면서 옆에다 쓰면서 이러고 보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드라마를 3번, 4번, 5번 연거푸 본다. 저는 에밀리 앤 파리스 많이 봤는데 되게 재밌거든요. 그거 계속 듣는다. 그리고 중요한 단어 표현은 계속 이렇게 쓰면서 들으면서 읽고 뭐 귀로 듣고 입으로 말하고 막 이러면서 한다. 그러니까 모든 컨텐츠를 영어로 소비하는 거예요. 유튜브도 웬만하면 다 영어로 된 거 듣는다. 이게 들리건 안 들리건 계속. 그래서 그 영어 말하는 그 리듬이 있잖아요. 음악처럼 계속 익숙해지게. 그러니까 저는 영어 공부 방법이 뭐가 있어요? 라고 한다면 이 방법이 탁월하고 저 방법이 탁월하고 그런 거 아니고요. 그냥 강박이에요. 웬만하면 모든 건 다 잉글리시로 다 해결. 그러니까 미국에 가면은 우리가 강박이 생길 거 아니에요. 계속 누가 자꾸 영어로 말하면 무서워 죽겠어. 그거 한국말 그리워 죽겠는데 갔더니 또 텔레비에서 또 영어야. 죽겠어. 영어로 선생님이 수업해. 30%밖에 못 알아듣어 죽을 것 같아. 그래서 느는 거잖아요. 근데 한국에서 그걸 어떻게 해요? 그걸 내가 세팅을 해야 하는 수밖에 없는 거지. 그래서 외로운 싸움이에요. 며칠 전에 너무 보고 싶은 거예요. 글로리가. 그래서 내가 나에게 선물을 줬어요. 너 영어 요거까지 완성하면 너 글로리 보게 해줄게. 그래서 내가 글로리를 한국말로 들었거든. 살 것 같아. 김치찌개 먹은 것 같아. 뭐랄까 그 정도는 좀 노력해야 사람이 어떻게 눈에 띄는 성과가 있지. 그렇게 놀며 쉬면은 잘 안 돼요. 그냥 내가 노력한 만큼 거둬요 진짜. 저 옛날에 강의할 때 그때도 4시 반에 일어나서 정말 열심히 공부했어요. 좋은 강사가 되고 내가 막 좋은 프로그램도 개발하기 위해서. 근데 그때 하루에 2-3시간씩 몰입했던 게 정말 나중에 큰 결과로 나타났거든요. 그래서 저는 사람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데 세상 좀 만만하게 보셔도 됩니다. 제가 그래요. 만만하게 보지 말아야 되지 않아요? 그래서 아니요 만만하게 봐도 돼요. 왜냐하면 다 열심히 안 살아요. 다 자요. 사실 열심히 한다 그랬는데 열심히 안 해. 그래서 저는 이렇게 뭔가 가지지 못한 사람도 기회가 있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다들 그렇게 열심히 못 삽니다. 사람들이. 내가 엄청 좋아하는 일, 해내야 되는 일이라고 생각하면 적어도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투자해야 그게 내가 원하는 일을 이루는 법이라고 생각해요. 뭔가 이루고 싶다면 하루에 3시간 이상은 해야 돼요. 그 일을. 3시간 이하로 하면은요, 그건 찔끔찔끔이에요. 그 성과가 안 나요. 이게 인격전까지 못 가요. 뭐든지. 뭐가 됐건. 책을 읽는다, 뭐 공부한다, 영어 공부를 한다. 그 분야에 내가 무엇인가 몰입해서 손으로 만지는 걸 한다. 적어도 3시간 이상 해야 돼요. 제가 많이 쓰는 방법인데 제일 좋은 거는 쉐도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따라서 읽는 거. 같은 걸 계속 반복해서 따라하기. 그러면은 입이 자동으로 움직여요. 저는 뭘 하냐면 테드 있잖아요. 테드가 보통 한 짧잖아요. 9분에서 15분 정도 되잖아요. 테드 중에서도 말을 너무너무 빨리 하지 않고 정상의 속도로 말하는 미국인이 있습니다. 그런 분들 걸 일단 단어를 다
다 파악한 후 한 10번 정도 읽어요. 읽고 나서 이제 원고가 어떤 건지 머릿속에 대충 있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다음부터 귀에다 꽂고 다니면서 걸으면서 계속 따라서 말하죠. 그러면 이제 그게 효과가 있어요. 그러니까 꼭 외워야 된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계속 따라만 읽으셔도 나중에 많이 외워져요. 왜 지겨워요? 이게 시험을 보면 지겹잖아. 근데 이걸로 여행을 가. 이걸 통해서 더 기쁜 일을 하기 위해서 이걸 하는 거잖아요. 근데 물론 중간에 하기 싫고 지겹기는 해요, 또. 근데 이게 만약에 시험을 보면은 엄청 지겹겠지만 여행을 가. 내가 이걸로 강의를 할 거야. 내가 이걸로 뭘 할 거야. 라는 되게 기쁜 목적이 있으면 되게 힘들어도 이걸 해나갈 수가 있잖아요. 그 기쁨을 위해서 하는 거니까. 근데 왜 목적 자체가 너무 지겨운 목적이면 진짜 힘들죠. 목적을 잘 설정해야 돼. 내가 왜 하지? 왜 하지가 되게 제일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거는 영어뿐만이 아니라 모든 게 중요해요. 왜냐하면 모든 공부가 육체 노동이거든요. 앉아야지, 해야지, 등 쑤시지. 다 이게 힘들어요. 내 육체를 붙들어 매야 되잖아요. 내가 원하는 방향으로 가게 해야 되잖아요. 엄청 어려워요. 그래서 목적이 즐겁고 목적이 분명하고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그걸 못해요. 인생의 목적을 잘 찾으려면 제일 중요한 건 가만히 잘 생각해보는 것도 중요한데 많이 보고 경험하는 게 중요해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해서 그것이 좋은 줄 모르는 게 많아요. 만약에 지금 이제 27이라고 하셨잖아요. 그러면 학교 졸업하고 세상을 경험한 게 별로 그렇게 많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맨날 또 회사 다니느냐고 그것만 경험하잖아요. 그럴 수 있어요. 본인만 그런 거 아니고 대부분 다 그래요. 다양한 경험을 해야 내가 뭘 좋아하는지를 나에게 자꾸만 선보일 수 있잖아요. 내가 나한테 자꾸 야 이건 어때? 이건 어때? 이거 생각해봤어. 이게 내가 나한테 자꾸 줘야 되거든요. 그러려면 다양한 간접 경험과 직접 경험들이 누적돼야 돼요. 그러면 그게 좋은 걸 알아요. 제가 이제 그 영어에 대해서 더 꿈을 갖고 확신을 갖게 된 게 뭐냐면 옛날에 제러 다이아몬드라고 총균세 쓰신 교수님 아시죠? 총균세 책. 그분이 한국에 오셨었거든요. 그분을 인터뷰를 한 적이 있어요, 제가. 그분이 6개 국어인가? 그 이상을 하는데 그중에 반이 다 나이 60 이후에 배우셨대요. 그래서 안 어려우셨어요? 왜 안 어려워요? 뭐 외울 땐 힘들지. 근데 하고 나면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 나라 문화를 이해하고 그 나라 여행할 때 너무 즐겁고 그 즐거운 목적 때문에 힘들어도 그걸 고비고비를 넘기면서 하면 너무 재밌고 희열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얘기 하더라고요. 나이 들어서 즐길 수 있는 최고의 지적 유의가 남의 나라 언어 배우기입니다. 엄청 재밌어요. 그 나라 사람들과 되게 깊게 사귈 수 있잖아요. 그것도 너무너무 재밌다고 좋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때 되게 동기부여를 받았어요. 60 넘어서 이런 분들 이렇게 열심히 하는데 그 대단한 총균세 쓰신 박사님이 내가 뭐라고 뭐 이거 조금 하고 나서 힘들 때만에 나도 한번 해봐야 되겠다. 그러니까 내가 보지 못한 경지가 있는 것 같았어. 근데 안 하면 그 경지 못 올라가고 못 느끼고 가는 거잖아요. 나도 그 경지에 가서 해봐야 되겠다. 그래서 나중에 영어 다 하면 스페인어도 해보려고. 경험에 다양한 경험이 있는데 어디서 우리가 막 여기저기서 막 동기부여를 받을지 모르거든요. 얼마 전에 제가 그 김진애 박사님을 인터뷰를 했어요. 홀로 여행을 너무 추천하시더라고요. 영감을 받는 데는 최고야. 예를 들면 나의 문화유산 답사기 있죠. 이홍준 선생님이 쓴 책. 그거 시리즈로 다 나와 있잖아. 너무 좋은 책이잖아요. 그 책 들고 전국 방방곡곡을. 해외여행이 문제가 아니고 우리나라 사람들 한국 여행도 안 했어요. 저만 해도 30년 내내 강의를 다녀서 안 가본 고장이 없습니다. 시, 군, 구 다 다녀봤어요. 사회책에 나오는데 다 다녔다고요. 근데 지금 20, 30대 분들 혹은 40, 50대 분들도 여쭤보면 가는 관광지만 맨날 부산 가고 가지, 제주도 가지, 시, 군, 구 안 가봤잖아요. 얼마나 좋은 데가 많은데요. 그래서 그런 책을 들고 쭉 한국 여행도 가고 하다 보면 언어 조금 배워서 뭐 근처에 있는 나라부터 쭉 돌아보고 그래서 결국은 사실은 몸으로 하는 경험이 가장 자신에게 생각의 방향을 바꾸게 하죠. 목적을 갖게 하고 앉아서 하면 맨날 그 집에 있으면 그 생각만 나. 내가 보는 이 시간적인 것, 공간적인 것, 내 시각, 내 오감을 다르게 자극을 해야 나도 하나의 생각하는 공장인데 내 생각 공장이 가동되려면 어떻게 해요? 외부에서 다른 리소스가 들어와야 내가 다른 걸 제조해 낼 거 아니에요. 똑같은 거 들어오면 계속 같은 게 제조해 낼 테니까. 제일 돈 안 들이고 쉽게 하는 방법 하나 말씀드리면요. 유튜브에서 영어 쉽게 가르치는 것도 되게 많고요. 저는 추천드린 게 EBS입니다.
정말 싸고요. 너무 좋아요. 초급서부터 중급 고급까지 매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나를 규칙적으로 묶을 수 있는 대로 들어가셔야 돼요. 너무 어려운 것부터 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언어는 뭐냐면 쉽고 어려운 게 없어요. 미국의 1살짜리랑 우리 대화할 수 있어요? 못해요. 영어는 뭐 고급 뭐 이런 게 없는 거예요. 사실은 그냥 내가 아주 대단한 말을 구사하는 게 아니라 일상의 언어를 할 거잖아요. 그럼 영어 회화 정도 중요한 게 매일 하는 게 중요하거든요. 매일 습관으로 하는 거예요. 공부가. 그래서 영어 공부를 못하는 이유는 교재가 나빠서 못하는 게 아니고 내가 문제라서 못하는 거거든요. 대부분 다. 교재는 다 좋아요. 뭐 영어 뭘로 하면 좋아요? 다 좋아요. 다 좋은데 내가 문제거든요. 결국은 습관. 하루에 30분, 하루에 1시간을 지속적으로 하다 보면 뭐가 되냐면 내가 이거 되게 중요한데 봐요. 내가 영어를 시작해서 하루 3일째 되는 날 안 했어. 7일 때 되는 날 어쩌다 가끔 했고 그러다가 한 달 지나니까 내가 영어를 하기로 했는지도 까먹었어. 대부분 이래서 영어를 못하는 거죠. 다 이 패턴이죠. 근데 영어를 했어. 새벽 7시에 일어나서. 둘째 날도 했어. 어디 학원 간 것도 아니에요. 그냥 EBS 듣고 했어 만약에. 셋째 날도 했어. 넷째 날도 했어. 한 20일 하면 어떤 생각이 들어요? 아, 나는 영어 하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바뀐다니까요. 그래야 끝까지 해낼 수 있어요. 똑같아요. 정체성이 바뀌어요. 나 운동하는 사람이야. 나 영어하는 사람이야. 나 그림 그리는 사람이야. 정체성이 변화하는데 약 20일 정도 걸립니다. 한번 해보세요. 14일만 해도 바뀌어요. 그러면 이어서 하실 수 있어요. 다시 돌아가서 해야죠. 심기일전. 다시 오늘부터 1일. 그래서 저는 이 세상에 9월 30일도 1월 1일이고 4월 2일도 2월 1일이고 내가 시작한 모든 날은 다 1월 1일이다. 무조건 시작한다. 꼭 영어가 아니라도 괜찮습니다. 책 읽기라도 괜찮고 뭐 손으로 만드는 거라도 괜찮고 뭔가 내가 하고 싶은 거 하나를 찾으세요. 작은 거. 스몰 윈이 중요해요. 큰 걸 이루려고 하지 말고 작은 목적, 딱 3개월 가면 좋을 목적 같은 거 하나 찾으셔서 대신 계속 빠지지 않고 꾸준하게 걸어가세요. 왜냐하면 꾸준하면 정체성이 되고 그 정체성이 사회와 거래되면 그걸 브랜드라고 합니다. 꾸준함이 브랜드예요. 내 정체성이 브랜드. 내가 영어 쉬지 않고 10년 했어요. 내 정체성이죠? 근데 팔 수 있어요? 없어요? 팔 수 있죠. 영어 10년 한 실력. 브랜드가 되잖아요. 모든 꾸준함은 브랜드가 됩니다. 그러니까 뭘 시작하시건 꾸준함으로 꼭 여러분의 정체성이 바뀌는 걸 경험해 보셨으면 좋겠어요.